정리. 우리가 원자 반지름, 그러니까 입자 반지름을 할게. 비교의 순서라는 게 있어. 무슨 말이냐면 원자 반지름을 비교할 때 뭐부터 봐야 될까라는 거지. 원래 유효 핵전하에 의해서 전자 구름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배웠지만 유효핵전하가 세져도 가려막기 효과는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도 배웠잖아. 순서를 보면 그렇게 돼.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봐야 될 건 이거야. 전자의 껍질수. 이것은 뭐에 의한 영향을 주지? 가려막기 효과잖아. 얘가 커진다는 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진다는 건 이게 제일 우선하는 성질이야. 그리고 얘가 커지면 원자의 반지름은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 정도로. 알았어? 두 번째야. 그럼 전자 껍질수가 동일하다면 뭘 봐라? 원자 번호를 봐라.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 핵전하가 커지거든. 이거 족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같은 주기에서만 보는 거야. 그럼 원자 반지름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유효 핵전하가 세지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전자 껍질도 동일하고 원자 번호도 동일하다면 뭐를 봐라? 전자의 수를 봐라. 보통 음이온에 해당되거든. 전자수가 커지면 전자 간 반발력이 커지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 이건 이온일 때, 이온일 때. 그럼 이 세 개를 가지고 자 이제 사실 포스트잇에 넣고 이거를 딱 적어서 표시해야 되지만 정리 먼저 하고 우리가 1번과 같은 경우를 어디서 봤냐는 거지. 얘로 동조건소가 여기 있는데 동조건소. 같은 쪽에서는 전자 껍질수가 커지면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이런 효과가 되더라. 그래서 동조건소에서는 결국 전자 껍질의 수가 커진다는 건 원자 번호가 커진다는 거잖아. 이거랑 같이 보지 말라고. 원자 번호 커지면 유효핵전하 세지는 건 맞거든. 그럼 반지름이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단 말이야. 그건 얘가 우선한다는 거야. 전자 껍질이 커지는 거. 이러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죠. 근데 동조건소 말고 양이온화 될 때도 이 껍질에 대한 영향을 받아. 양이온화 되면 전자의 껍질수가 줄어들잖아. 전자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누구보다 원자 반지름보다 작아지는 거야. 이게 여기에 가는 거지. 양이온화가.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2번은 무슨 얘기냐? 같은 주기일 때 얘기해요. 같은 주기. 일단 같은 주기는 뭐가 동일한 거죠? 전자 껍질의 수가 동일하잖아요. 전자 껍질이 동일하다면 가려막기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원자 번호가 커지면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줄어야죠. 유효핵전하가 커지니까. 줄어요. 무조건. 자, 여기에 얘가 하나 더 있죠. 3번. 껍질도 동일하고 전자수가 동일하다면 무엇을 봐야 하냐? 바로 이런 것들은 음이온화가 여기에 가는 거예요. 딱 하나. 음이온화가 되면
전자 껍질 수도 그대로고 원자 번호도 그대로인데 뭐가 증가해? 전자의 수가 증가해.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입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 비교의 순서인데 우리가 안 다뤄진 게 누구냐? 바로 얘입니다. 등변자 이론.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등전자 이론. 우리가 주기율표에서도 세트 1, 세트 2 기억나나 안 나나? 맞지? 세트 1 누구 따라갔어? 그렇지. 그럼 세트 2는? 그렇죠. 그걸 잘 기억해봐. 잘 봅니다.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세트 1을 그려. 세트 1. 세트 1은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을 말했는데 얘들은 7번 질소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3번 알루미늄까지 얘들이에요. 됐죠? 자, 전자 배치를 누구 따르는 애들이라고? 10번 네온의 전자 배치를 따르는 애들이 세트 1인데 얘들의 원자 반지름을 먼저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소가 6개예요. 그럼 제일 먼저 보자. 3주기부터 세워라 이거. 3주기부터. 껍질이 우선이니까. 알았죠? 3주기 원소가 2주기 원소보다 크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뭘 보냐? 같은 주기에서는 뭘 세워라? 원자 번호 작은 애가 원자 반지름 커요. 이해가요? 저 반대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유액전화가 작으니까 구름이 커지겠죠. 이 두 가지 원리를 하면 누가 제일 뚱뚱하냐 그러면 11번 나트륨이 제일 뚱뚱해요. 3주기이면서 번호가 제일 작잖아요. 3주기 중에. 그 다음에 12번 마그네슘이 그 다음 뚱뚱하고 13번 알루미늄이 3주기 중에 제일 작겠죠. 그 다음에 2주기로 넘어가라. 2주기로 7번 질소, 그 다음에 8번 산소, 그 다음에 9번 플로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원자 반지름 이 세트 1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됐죠? 여기까지? 그렇다면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온 반지름은 전자 껍질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온이 돼버리면. 그럼 이제 뭘 봐야 돼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큰 거예요. 이온 반지름이 크게 된다. 왜? 유액전화가 주니까. 그래서 제일 뚱뚱한 애가 누가 봤더니 7번 질소 3- 이온이 제일 뚱뚱하더라. 껍질은 동일하게 10개, 전자 10개 갖고 있잖아. 껍질은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가 8번 산소 2-, 9번 플로린 1-, 그 다음에가 이제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순서가 되더라는 얘기죠. 여기서 결론. 숨어있는 규칙을 하나 찾아내서. 자, 같은 주기 원소는요, 원자 반지름 부호와 이온 반지름 부호가 동일합니다. 얘가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2주기, 3주기를 예를 들어 볼게요. 먼저 원자 반지름을 비교합니다. 7번 질소, 8번 산소. 그러면 얘가 큽니다. 당연하죠. 맞죠? 이온 반지름 누가 더 커요? 7번 질소 3가 마이너스가 8번 산소보다 크다는 얘기죠. 똑같다고요, 부호가. 그럼 3주기는요, 11번 나트륨하고 12번 마그네슘을 비교해도 얘가 큽니다. 이온이 되더라도 같은 주기에서는 부호가 똑같다고요. 이온이 되더라도. 같은 주기 원소는 똑같아요. 그러면 다른 주기는 어떨까요? 자, 다른 주기는요, 부호가 바뀌어요.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가 부호가 바뀝니다. 잘 볼까요? 자, 우리가 나트륨하고 산소를 비교해 볼게요. 원자 반지름은 11번 나트륨이 3주기 원소니까 당연히 8번 산소가 큰데, 이온 반지름을 비교하잖아요? 그럼 8번 산소가 커요. 이렇게 부호가 바뀐다고요. 이온이 되면.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들한테는 W에서 WX, Y, Z 4개의 원소 중 이러고 나와, 시험에 항상. 알았습니까? 요것만 봐도 꿀팁으로, 아, 얘들이 같은 2주기인지 3주기인지, 서로 다른 주기인지를 알 수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고요. 얘가 세트 1만 있는 게 아니라, 괜히 좋았네. 크다, 이런 얘기겠죠? 작다 해야 되나? 작아진다? 이렇게 할게요.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세트 뭐도 있어요? 2도 있죠? 세트 2는 18번 아르곤의 전자배치를 따라가잖아. 그지? 그러면 세트 2는 15번 인부터 어디까지 있어요? 20번 칼슘까지 있는데, 먼저 원자 반지름을 비교해 볼게요. 누가 제일 뚱뚱하다? 19번 칼륨이 윈, 20번 칼슘이, 그 다음 15번인 16번 황, 17번 염소 순서로 이렇게 될 겁니다. 원자 반지름 5개밖에 안 돼요, 얘들은. 그래서 세트 1이 많이 나와요. 이온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15번 인이 제일 뚱뚱하죠. 번호가 제일 작으니까. 16번 황 2 마이너스, 19번 17번 염소 마이너스 2가, 19번 칼륨 플러스 1가, 20번 칼슘 2가가 제일 작겠죠? 이런 주기예요. 그래서 같은 주기들은요, 부등호가 똑같아요. 이온 반지름과 원자 반지름이. 근데 주기가 바뀐 원소들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이 바뀌는데, 원래 원자 반지름 크레가 3주기예요, 무조건. 얘는 4주기가 되겠죠. 3주기에서 4주기로 판단한다면, 주기가 다른 애들은요, 원자 반지름 크레는 4주기, 이온 반지름 크레는 3주기가 됩니다. 얘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 크레가 보통 주기가 커요. 주기가 크다. 이온 반지름 크레가 주기가 작다. 이렇게 보면 주기가 작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다 이걸 적자는 거지. 이 껍질이 동일한 여기에 긍전자 이론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해당됩니다. 원자 번호가 크면 유액전화가 커서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게 저기에 들어가요. 긍전자 이론. 알았어요? 2번에 해당되는 거죠. 껍질이 동일합니다. 이게 지난 시간 내용들의 이제 전말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자, 이래서 여러분들은
주기성 하나가 넘어갔습니다. 야, 혹시 숙제한 것 중에 질문 있었나? 얘들아? 그 123초까지 숙제했잖아요? 맞죠? 질문 먼저 하시고요. 질문하세요. 저 92쪽에 4번. 자, 92쪽에 4번 한번 가봅시다. 찾았습니까? 여러분, 이 4번이 무슨 얘기냐면요. 자, 주양자수 n은 x 이하에서 전이할 때라고 했죠.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껍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핵으로부터 멀수록, 그죠? K, L, M, N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어디서 떨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그 주양에서 큰 껍질에서 전자가 떨어지는 경우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이죠. 만약에 3껍질에서 전자가 떨어진다면 3에서 1, 2에서 1 두 개죠? 3에서 2 세 개죠?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얘는 적어도 n은 x 2에서 전이가 방출했는데 총 몇 개 떴어요? 6개 떴단 말이야. 그럼 3보다는 크겠죠. 그럼 뭐뭐 있겠어? 4에서 1, 3에서 1, 2에서 1, 그 다음에 2로 떨어진 거 있어요. 4에서 2, 3에서 2, 마지막 4에서 3 이거예요. x. 사실 너희들 중학생이라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옛날에 얘가 킬러문항일 때 너희들 나중에 확통을 배우거든. 뭐 있다는 건 알고 드네. 확률과 통계가 컨비네이션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그 컨비네이션 조합으로 풀면 돼. 이거 풀 줄 알아야 되는데 컨비네이션 배웠어요? 그거예요. 알면 대입하세요. 이거 사실 이런 문제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꿈이 커져가지고 갑자기 과거로 가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게 빨리 풀거든요. 원래 이 앞에 주양자수를 쓰세요. 앞에 컨비네이션 이건 2만 해주면 돼요. 맞잖아요. 두 껍질 사이의 관계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1분의 4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래서 6. 5를 집어넣으면 5 껍질에 떨어지는 건 2 곱하기 1분의 5 곱하기 4. 10가지 떨어져요. 10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요. 컨비네이션을 풀면. 알았습니까? 이게 스펙트럼 뭐에? 보호 껍질에 이론 속에 선 스펙트럼 수예요. 이게. 알았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죠. 여기에 주양자수 얘는 적어도 2 이상은 되겠죠. 2 이상은. 그죠? 집어넣으면 컨비네이션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나다는 에너지가 낮고요. 그 다음에 라마 바는 높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분명히 4 껍질에서 떨어지냐 맞아요. 그래서 봐요. 주양 4에서 떨어질 때 여기가 3이면 여기 2면 이 정도가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요. 여기서부터 이게 무슨 계열이에요? 이게 라이몬 계열이잖아요. 1까지 떨어지는 애들. 그 다음에 이건 무슨 계열이고? 발모고요. 이게 파센이에요. 그럼 거기서 에너지, 세로축 에너지가 제일 높은 게 누구 같아요? 얘가 바예요. 얘가 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게 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요게 라. 그 다음에 그 위에 나다가 이거 나, 바. 이게 가예요. 그럼 나다가 지금 가시광선인 거예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에너지 세기가. 그래서 X의 값은 4가 정답이고요. 발모에 해당하는 건 나다가 정답이에요. 특히 나는 빨간색이죠. 다는 녹색이고요. 656, 486 나노미터. 나중에 막 이거 과거관에서 외우라고 하거든 제가. 분석과학이가. 다마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의 B를 구하겠는데 얘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뭐라고 했습니까? K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그죠? 뭐 킬로줄파 몰 써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그냥. 왜 어차피 K값 지워지거든요 서로 비교할 때.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근데 지금 거기서 다부터 한번 보여볼까요? 다가 어디서 떨어져요? 4에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2에서 떨어져요. 그럼 높은 주양자 수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주양자 수 에너지 준위를 빼는 거죠.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알았습니까?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값을 빼는 거예요. 그럼 얘는 16분의 얼마가 나올까요? 3. 요렇게. 요 값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죠. 마는 어디서 떨어집니까? 마는 3에서 어디로 떨어져요? 1까지 떨어지면 마이너스 9분의 1에서 맞죠?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예요. 얼마예요? 9분의 8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얘들의 B가 다하고 마가 16분의 3 대 9분의 8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맞아요? 이게 에너지 B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는 이렇습니다. 파장이 반비례해요. 뒤집으면 됩니다. 반비례하니까요. 그래서 파장의 B는 에너지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3분의 16 대 8분의 9를 쓰면 돼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6, 8에 48, 8은 128이겠네요. 27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약한 애가 파장이 길어요. 알겠습니까? 128 대 27이 정답이에요. 에너지 B는요 27 대 128이에요. 알았어요? 여기서 조금 이거는 뭐 사실 만점 문제에서도 안 됩니다. 일반 학교에서는. 근데 과거 애들은 나와요. 이런 것들. 과거의 꿈을 갖고 갑시다. 다음 질문 또. 아니 뭐 굳이 그냥 본다는 것보다 부모에게 희망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성에서 일단 입자 반지름, 원자 반지름이나 이온 반지름의 주기성을 지금 배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자,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온화 에너지를 배워야 되는데 일단 127쪽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가볼까요? 유효 핵전화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핵전화. 여러분 수소는 유일하게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전자들의 가려막기 효과라든가 전자 간의 반발력이 하나도 없죠. 수소만 유일하게 원자 번호가 핵전화예요. 유핵전화랑 이론적인 핵전화가 똑같아요. 여기 다시 이론적 핵전화가 뭐라고요? 원자 번호예요. 결국 2번 헬륨은 플러스 이만큼의 이론적 핵전화를 갖고 있지만 전자 두 개의 반발이나 가해막 효과 때문에 이만큼 핵전을 내지 못합니다. 그게 유효 핵전화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 수소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걔는 유일하게 핵전화와 유효 핵전화가 동일해요. 2번
플루린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9보다 작아야 됩니다. 반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요, 염소가 나트륨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염소하고 나트륨하고 반지름 누가 커요? 나트륨이 큽니다. 알았습니까? 그럼 유액전은 누가 세다는 거예요? 염소가 세다는 거죠. 세니까 세게 당기죠. 그러니까 정답입니다. 얘는.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있어요. 선생님한테 열심히 배웠어요. 아, 전자 껍질이 크면 반지름 크구나. 당연히 그럼 11번, 12번, 11번이 적어도 3번보다 클 거 아니에요. 2주기니까 3주기. 근데 12번이면 3번 리튬보다 어때요? 커야 되잖아. 껍질이 3주기니까. 안 커요. 유일하게 리튬만요. 리튬은요, 11번보다 자기 밑에 있는 11보다 작은데, 그 다음 3주기에 해당하는 12, 13, 14 애들보다 다 뚱뚱해요. 얘가. 특별한 거예요. 일종의 특별한 거. 근데 우리가 보면 시험에는 세트 1 같은 것만 나오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2주기는 반드시 3주기보다 원자 반지름이 작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릴륨 정도 되면요, 4번 베릴륨도요, 저기 15번 2보다 커요. 뚱뚱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전자간 반발력을 3번으로 놨지만, 전자간 반발력이 그런 거 다른 원자들한테는 없는 거 다 있어요. 음이온 될 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존재해요. 가려막기 효과도 존재하고, 유핵전화의 힘도 존재하고, 그 다음 전자간 반발력 존재하는데, 가장 우선하는 게 뭐냐는 거죠. 우선하는 게. 그게 껍질이고, 그 다음에가 번호고, 그 다음에가 전자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3번 리튬하고 예를 들어 12번 마그네슘 비교했다. 그럼 걔는 우선하는 게 뭘까요? 그냥 복합적인 거예요. 그건 유액전화도 영향을 주고 가려막기 효과도 영향을 주는데 3번 리튬이 가려막기 효과가 너무 큰 거죠. 얘들. 일족 원소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일족들은 좀 뚱뚱해요. 그래서 엄청. 그건 낼까 안 낼까요? 안 냅니다. 그런 것들. 예외가 들어간 것들은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음 4번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무조건 알아두세요. 제가 이거 알아두랬죠. 원자 번호 크면 유액전하 크다고 무조건 얘기했죠. 예외가 어디였어요? 세트 1이에요. 예외가 8번보단 9번이 9번보단 10번이 여기는 18종 안 나오죠. 원자 반지름 어째 18번은 정의가 안 되니까 화학 결합을 안 하니까 10번보다 11번이 뚝 떨어져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8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1, 12, 13. 왜 세트 1에서 7번 빠지죠? 7번이 13번보다 또 작아요. 그러니까 13번이 7번, 8번 사이에 끼거든요. 그래서 안 내요. 그래서. 아셨어요? 그거를 제외하고 번호가 크면 핵전화 무조건 셉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출제자들이 묻는 건 같은 족, 같은 주기에서만 물어봐요. 알았죠? 서로 다른 주기에 서로 다른 족은 잘 안 묻는다고. 알았니? 왜 다 외워야 돼 이거 그러면. 그래서 4번 작다가 정답입니다. 2번 리튬과 베릴륨의 전자 배치인데 여러분 리튬은 A, B를 찍어놨어요. 근데 베릴륨은 C, D, E까지 찍어놨습니다. 자, 이 표현이 뭔지 잘 들으세요. 자, 1번 A가 느끼는 유액전하 핵과 가깝죠. 얘가 세요. 핵과 가까우면 당연히 세겠죠. 유액전하 핵이 당기는 힘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B보다 크다 됐고요. B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E라면 누굽니까? 베릴륨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유액전하예요. 누가 원자 번호 커요? 리튬, 베릴륨.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유액전하는 이렇게 최각의 전자들의 작용하는 힘을 따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베릴륨은 C나 E를 비교하고 리튬은 A를 비교한다? 이러면 A가 더 셀 수 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건 최각의 전자만 비교했을 때 이렇다라는 뜻이에요. 다음 B가 느끼는 유액전하는요. 그래서 E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최각 전자니까. C와 E가 느끼는 유액전하는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같은 껍질의 외곽의 전자들은 같은 유액전을 갖는다라고 통상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가려막기 효과는 D가 C보다
큽니다. 같은 껍질에 있는 C도 가려막기를 해요. 얘를. 하나, 안쪽 껍질은 안에서 나타날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래서 안쪽 껍질의 전자가 가려먹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맞아요. 3번,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해서 가로 안에 알맞는 부동을 넣는다면, 자,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교회죠. 1번, 리튬 나트륨 전자 껍질수를 먼저 보는 거죠. 나트륨이 주기가 크잖아요. 3주기. 부등호 우측. 그 다음, 나트륨 염소, 이거 같은 껍질이잖아요. 그럼 번호가 작은 놈이 크잖아요. 나트륨 쪽으로 부등호. 11번으로. 다음 3번, 이거 양이온화잖아요. 이온화가 되면 양이온되면 껍질이 사라지잖아요. 나트륨 쪽으로 부등호. 그 다음 플로린 1가 마이너스, 얘들은 껍질도 같고요. 번호도 동일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간 반발력이죠. 그래서 부등호 우측. 4번. 자, 이온 반지름이 작은데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이것이 금속이면 이온 반지름이 작아요. 원자 반지름보다. 비금속이면 커요. 음이온화되는 애들. 그런데 이주기라고 했잖아. 이주기면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부터 보세요. 같은 주기잖아. 번호는 누가 제일 크다? D가 제일 큽니다. 반지름이 제일 작잖아요. A가 번호 제일 작겠죠. 뚱뚱하니까. 그러면 A, B는 통상적으로 금속이다. 맞죠? C, D는 통상적으로 비금속이다. 그럼 질문. 얘가 2주기라고 했어요. A, B 누구 따라갈까요? 18조. 2주기면. 18. 헬륨 따라가요. 헬륨. 그러면 저기 CD는요. 세트 1이잖아요. 10번 따라가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A, B는 60, 31이 헬륨의 전자배치를 따랐을 때 모습이에요. 하지만 CD는요. 10번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랐을 때 이온 반지름이라는 거죠. 자, 1번 금속 원소는 A, B가 정답이고요. 음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C, D가 답이에요. 그리고 원자 번호가 가장 큰 원소는 당연히 D죠. 걔가 반지름이 제일 작으니까. D의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큰 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요? 전자의 숫자죠. 이온 껍질도 똑같고 번호도 똑같은데 전자수가 많아서 뚱땡이 되는 거 아니에요? 5번 리튬과 플루린의 성질 비교입니다. 같은 주기입니다. 리튬하고 플루린 같은 주기예요. 금속성 당연히 리튬이 크죠. 금속인데. 원자 반지름 리튬이 크죠. 번호가 작으니까 같은 주기에서. 자, 원자가 전자가 된 게 유효체나 플로린이 크죠. 번호가 크니까. 틀렸어요. 이것은 이온 반지름 플로린이 크죠. 10번 네온을 따라가는데 껍질 2개짜리. 그죠? 리튬은 껍질 하나잖아. 틀렸습니다. 자, 페이지 128쪽.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얘 정의가 좀 필요한데요. 이온화 에너지란 이겁니다. 기체 상태예요.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확한 정량적으로 본다면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라고 본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전자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측정하기 어렵잖아. 1몰로 잡겠다는 얘기죠. 1몰. 그 단위가 뭐 킬로줄파, 몰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얼마냐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전자 하나를 떼어낼 때, 그럼 여러분 이 에너지는 원자가 흡수한 에너지죠. 흡수를 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전자가 원자에 있는 어떤 입자가 흡수한 거죠? 그래요. 모르겠으면 전자예요.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전자는 도망가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자 하나가 도망갈 때 필요한 에너지, 이거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작아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요. 전자 하나가 도망가는데 그 전자가 흡수한 에너지가 작아요. 양이온되기 전자 읽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이거 주체가 누구예요? 전자 읽기 쉽다. 누가? 원자가. 원자 입장이에요, 이거. 그럼 원자는 무슨 이온 되기 쉬운 거예요? 양이온 되기 쉽겠죠. 이 같은 말이라고 다. 양이온 되기 쉽잖아요? 금속성이 크다고 얘기해요.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고요. 그래서 번호가 작은 애들이 금속성이 큰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특징을 한번 봅시다. 이온 에너지라는 것들이 대충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이거 갖고 곡해하면 안 돼요. 3번 리튬부터 9번 플루린 17족입니다. 3번하고 9번하고 누가 전자 읽기 쉬울까요? 3번이 쉬워요, 여러분. 이해 갔어요? 왜?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3번하고 9번하고 누가 뚱뚱해요? 3번이 뚱뚱하죠? 왜? 같은 주기잖아요. 번호가 작을수록 뭐가 약해서? 유효 핵전화가 약하니까 뚱뚱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자 입장에서는요, 뚱뚱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 원인이 유효 핵전화가 약하니까 전자가 먼 곳까지 가서 탁 평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전자가 도망가기 쉬운 게 리튬입니다. 알겠어요? 왜? 그 원자 내 유효 핵전화가 약하니까 도망가기 쉬운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작으면 양이온 되기 쉽구나. 그럼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 양이온 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걸 복해해서 해석한다고. 그럼 음이온 되기 쉽네? 아닙니다, 여러분. 양이온 되기 쉽냐, 양이온 되기 어렵냐는 이걸로 봐요. 이온화 에너지로. 맞아요, 그게. 음이온 되기 쉽냐고는 이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음이온 되기 쉽다, 어렵다는 전자 친하다고 따로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에 대한 정도를 파악하는 거다? 양이온 잘 되는 정도를 파악하는 값이에요, 이게.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이온화 에너지를 차근차근 써놓은 게 밑에 표거든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 해가지고 차근차근 푸는 거야. 그러니까 전자 하나를 잃어버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제가 표시를 해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본디 누굽니까? 본디. 3번 리튬이죠. 맞죠? 여기에 에너지를 주겠다는 겁니다. 에너지를 주면 이렇게 전자가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전자가 도망간다. 그럼 얘는 누구 따라갈까요? 헬륨을 따라가겠죠. 헬륨. 우린 얘를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 갔죠? 전자 하나 잃어버리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 갔어요? 이런 정도, 이 에너지가 누가 제일 작다고? 같은 주기에서 1족이 제일 작은 거예요. 버리고 나면 전자는 버리기가 제일 쉽다는 거죠. 2족은요, 유액전화가 커서 원자 반지름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를 떼내기 더 어려워요. 2족. 그건 번호가 커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원자 반지름이 어떨수록 이온화기가 클 것이다. 작을수록. 알았습니까? 왜? 원자 반지름이 작다는 건 뭐가 세다는 얘기예요? 유효 핵전화가 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밑에 보면은 데이터를 쭉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만 볼게요. 서로 다른 주기는 둘째 치고요. 얘만 볼게요. 2주. 2주기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봤더니 가로축이 원자 번호거든. 자, 3번, 4, 5, 6, 7,
8. 9번을 보면 대체적으로 3번에서 9번까지 가는 동안 유액전화 세지잖아.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커질도록 유효 핵전화가 큽니다. 그럼 원자 반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커져요, 작아져요? 원자 반지는 작아져요. 그럼 전자 떼내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다고요. 그럼 이온아이언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된다고. 여기까지 이해 갔죠? 5번은 약간 떨어져요. 그러다가 6번 가고요. 7번 가고요. 8번에서 약간 떨어져요. 9번 갑니다. 10번 내용까지 가고 여기까지 갔어요. 눈에 거슬리는 게 있지, 저기. 그냥 한 번 뚝, 두 번 뚝 떨어지잖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면 좋지. 그래서 여기부터 봐. 위, 아래, 위, 아래. 어디 EXI는 춤같이. 저런 순서거든. 그럼 니들이 알아야 될 건 왜 저기서 도대체 떨어지느냐. 여기가 베릴륨이고 이게 붕소거들랑 이게 질소고 이게 산소거들랑 여기가 예외라. 출제자들이 얘를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 알았어? 그럼 이건 예외적인 극성은 약간 심하지만 자, 이온화 에너지 주기성의 예외라고 해서 혹여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확한 뜻은 막 머릿속에 인지할 수 없겠지만 어떤 특징이란 키워드는 알고 있어야 말발을 풀었을 거 아니야. 먼저 2족과 13족 사이에서 원자 번호는 분명히 13족이 번호가 큰데도 반지름이 주는 이유는 바로 오비탈의 에너지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서요. 4번 베릴륨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맞잖아. 1S에 둘, 2S에 둘. 그리고 우리가 박스적인 표현을 보면 뭐 싸움의 규칙과 파울리 베타 규칙에서 이렇게 써요. 맞아요? 자, 5번 붕소를 써볼까요? 5번 붕소. 1S에 둘, 2S에 둘, 2P 하나예요. 자, 박스적인 표현을 보더라도 바닥 상태에서 얘들은 이럴 거예요. 이렇게. 가운데도 이렇게. 그러면 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떼어내는데 누가 더 어렵다? 얘가 더 어렵더라는 거예요. 번호가 크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져서 전자 떼내기 어려워야 되는 게 주기성인데 왜 2족과 13족을 비교해보면 13족이 번호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온화가 작느냐? 이건 이 전자가 존재하는 오비탈 에너지 균이가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말이 들어가면 돼. 오비탈 에너지 균이가 높다 이런 말이.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그러면 6번 탄산 여기 전자 하나 더 들어오잖아요. 그럼 걔도 에너지가 높으니까 떼어내기 쉬워야 되잖아요. 아니요. 잘 보세요. 이렇게 P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딱 들어가게 되면 에너지가 높은 거에만 초점이 맞춰지고요. 두 개째 들어가면 홈투 규칙이 유지돼요. 에너지가 안정화된다고요. 두 개 이상 못하면 홈투 규칙이에요. 근데 혼자 들어가면 걔 혼자 막 돌아다닐 수 있잖아. 좀 더 자유로운 편이라 이렇게 새로운 P오비탈의 전자가 딱 들어갈 때는 오비탈 에너지가 높은 그 얘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자 여긴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럼 15족과 16족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7번 제일 써요. 1S에 둘, 2S에 둘, 2P에 셋 해서 요 2P만 보여줄게요. 무슨 규칙에 딱 맞아요? 훈투 규칙에 딱 맞고요. 홀전자가 최대 3개 다 찼어요. 그럼 8번 산소는 어떨까요? 1S에 둘, 2S에 둘, 2P에 4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전자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하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요 전자를 떼어내는 것과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는 것, 얘가 쉽더라는 거죠. 왜? 전자 간 반발력 때문에. 전자 떼어내기 쉬워지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쌍은 이때부터 시작되잖아요. 8번 산수 때부터 한 쌍이 피음색 딱 나타나기 시작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9번 플로린 가서 쌍이 두 쌍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안정화가 되는데 첫 번째 전자나 딱 들어왔을 때 얘가 되게 뭐하다? 불안하다. 무슨 말이야? 야, 이 전자가 여기에도 채워져도 되지만 여기 들어와도 되고 여기 들어와도 되잖아. 어딜 가도 반발이 심한 거야. 근데 두 개가 들어오게 되잖아. 9번 플로린부터 하나 더 들어오잖아. 그때부터는 쌍으로 된 애들의 반발력의 감소 때문에 굉장히 안정화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키워드 전자간 반발력, 오비탈 에너지준이 이 말이 들어가는 말을 쓰면 모두 답이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외를 잘 봐라. 예외를. 알았어? 예외를 잘 봐. 그렇다면 얘를 이렇게 복합해보자. 얘 2주기지. 맞잖아? 그럼 니네가 최소한 같이 비교해봐. 무슨 말이냐? 잘 들어라. 여기가 4번 베릴입니다. 5번 붕소야. 7번 질소고 8번 산소다. 3주기로 가봐. 얘가 12번 마그네슘이고 13번 알루미늄이야. 15번 인이고 황. 이게 뭐야? 이게 이온화 에너지야. 이해가니? 서로 다른 주기라 할지라도 번호가 크면 유액전화가 커서 이온화가 커야 되는 얘는 예외라고 해요. 두 개는. 자, 그러면 잘 봐봐. 퀘스초. 됐지? 자, 얘들이 원자과 전자수가 이렇다는 얘기야. B가 커. 알았니? 원자과 전자수가 A보다 B가 크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원자 번호가 B가 더 크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스님, 얘가 2주기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얘가 2주기일 수도 있어. 2주기 16주기고 얘가 뭐야? 3주기 1주기일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원자과 전자수가 크다는 건 주기율표 우측에 있다는 얘기야. 우측에. 알았니? 우측에 있는데 얘들이 요렇게 표현되고선 A, B가 2족 아니면 13족이라고 생각을 해봐. 알았냐? 2족 아니면 13족이야. 봐. 얘하고 비교하자는 애들 거기 주기율표 한번 그래서 한번 봐봐. 보면 4번, 5번, 12번, 13번을 비교하면 이 중에 4개 중에 누가 제일 크냐? 이온화에너지. 4번 베릴륨이 제일 커. 알았니? 왜? 유액전화가 제일 크니까. 홀쭉하잖아. 얘가 3주기보다 홀쭉하잖아, 2주기가. 그러니까 전자나 떼기 어려워. 근데 5번 풍소가 12번 마그네슘도 커. 봐봐. 13주기지만 2주기 마그네슘보다 크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자과 전자수가 A가 B보다 크다는 건 2주기온소, 잘 봐. 2, 3주기온소 이런 조건을 줬는데 원자가 B가 크다는 얘기는 얘가 몇 쪽이라는 얘기야? 13쪽이라는 뜻이고 얘가 몇 쪽이야? 2쪽인데 이온 에너지가 이렇다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지. 원자과 전자수가 분명히 B가 큰데 너네 2족하고 13족 중에 누구 에너지가 커? 2족이 컸잖아. 근데 이렇대. 컸는데 이온 에너지가 크대. 이게 뭔 뜻이냐는 거지. 봐라. 2족이 누구였어? 13족이 누구였어? 근데 이온 에너지가 B가 크다는 얘기는 얘는 100% 이렇다는 얘기야. 얘는 누구고? 이렇다는 얘기야. 이렇게 비교했다는 얘기야. 알았어? 분명히 13족이면 같은 족에서 이온 에너지가 작아야 돼. 그지? 그런데 크네? 그러면 이건 2족이 13족이고 얘는 3족이 2족이라는 뜻이라고. 이런 식으로. 알았어? 이게 주기별 이온 에너지 특징에서 나오는 문제야. 특히나 봐라, 우리 저 끝에 있는 애가 몇 번이라 했지 얘가? 10번이잖아. 야, 2주기 이온 에너지 순서를 얘기해봐. 10번, 그 다음 누구야? 9번, 그 다음 누구야? 7번이야. 그 다음 8번이고, 맞지? 6번, 그치? 그 다음에 몇 번? 4번, 5번, 3번이야. 요런 거. 알았어요? 자, 이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야. 이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뭔지 한번 봐봐. 순차라는 건 차례차례 전자를 떼내겠다는 거야. 자, 여기 특징을 한번 보자. 우리가 리튬을 먼저 볼게. 제일 쉬운 거예요. 3번 리튬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전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3번 리튬이니까 봐요. 에너지를 가합니다. 이걸 제1 이온화 에너지라고 칭하죠. 그럼 바깥쪽에 전자가 도망가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갔어요? 전자가 도망갔으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죠. 이렇게. 이것만 좀 줄었겠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중심의 핵전화는 플러스 3인데 전자가 하나 도망갔으니까 핵전화가 상대적으로 더 세졌겠죠? 전자가 지금 얘가 고사일필 전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세졌겠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다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가한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어디까지 가하면 완전히 얘가 전자를 다 잃어버릴까요? 제3 이온화 에너지까지 가하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양성자밖에 안 남겠죠. 맞아요? 그럼 세기를 비교하면 얘가 이렇다는 겁니다. 얘를 우리가 1차 이온화 에너지로 표현하고요. 얘를 2차 이온화 에너지로 표현하고 얘를 3차로 표현한다면 자, 당연히 얘보다는 E2가 셀 거고 얘보다는 E3가 셀 건데 당연히 셀 건데 어디서 특출나게 세는데 여기서 특출나게 세진다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2차가 됐다면 이건 안정한 전자 배치에서의 이온 에너지잖아요. 이거 헬륨이잖아, 헬륨. 요거. 헬륨의 전자 배치 안정한 상태에서 떼내는 2차이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알았어요? 이건 헬륨의 이온화에는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해요. 헬륨보다는.
그래서 요렇게 세지는 여기 상기값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보통 몇 배 이상? 보통 4배 이상 에너지가 커지면 아 이거 안정한 전자배치에서 도망갔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봐요. 1차 떨어질 때는 쉬웠는데 2차부터 세진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뭘 추론하느냐? 아 원자과 전자의 수가 한 개구나. 결국 몇 쪽이다? 1족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거 왜 2차 때 갑자기 세졌으니까 저거 원자과에서 하나구나 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면 2족은 몇 차 때 세질까요? 하나 떨어지고 2개 떨어지고 몇 차 때? 3차 때 세지는 거죠. 2족은 왜? 대부분 마그네슘 12번은 누구 전자배치를 따라가요? 10번 따라가잖아. 그러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전자가 11개 남았잖아. 2개 떨어지면 이제 몇 개 됐죠? 10개 됐지. 안정이 됐잖아. 거기서 3차 때릴 때 엄청난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았습니까? 그럼 잘 보십시다. 퀘스천 이 원자과 전수 몇 개일까요? 갑자기 세지기 전 몇 개냐고요? 몇 차? 3개. 그러면 원자과 전자수가 몇 개다? 3개다. 몇 쪽이다? 이거 조심해라. 13쪽이다. 이거 3쪽 이래갖고 틀린다고 애들이. 원자과 3개부터 10을 붙이라 했잖아. 저런 거죠, 지금 얘기가. 그럼 자, 이제 그 2차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2주기 원소를 그릴게요. 원자 번호고요. 자, 봅시다. 여기에 수소가 있고요. 헬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떨어져서 누가 있습니까? 이 아래에. 리튬이 있죠? 그 다음 누구 있고? 베릴륨, 붕소, 그 다음에 질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기까지. 자, 얘가 누구다? 수소. 얘가 누구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까지 지금 보여줍니다. 됐죠? 이게 뭐라고? 1차입니다. 2차는요, 보세요. 여기서 얘 2차면 누구의 전자배치가 될까요, 얘가? 헬륨의 전자배치가 되면서 에너지가 제일 커져. 2차는 얘가 제일 커요. 이 정도 든다. 이게 몇 배 차이가 거의? 4배 이상인 거죠.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요 정도의 누가 있냐? 요거 이제 좀 커졌으니까 요 정도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정도 여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정도 그 다음에 요 정도 요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게 따라가는 거예요. 점점점 따라가는데 요 정도 갔다가 얘가 요 정도 왔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왔다가 그 다음에 요 정도 왔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얘가 커졌으니까 딱 써지고 이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얘보다 약간 작아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없어요. 수소는 전자가 떨어지면 없잖아요. 이해 갔어요? 지금 이게? 근데 이 룰을 그대로 따라가잖아. 여기 누구라고? 네온입니다, 이거. 여기 누구예요? 여기 누굽니까? 산소, 질소, 여기가 탄소, 붕소, 여기가 베릴륨, 그 다음에 여기가 리튬이에요. 여기가 헬륨이고. 이게 2차예요, 2차. 상대 비교도 어려워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 1차 가지고 비교하는 겁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봐요. 1차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건 같잖아. 아까 위아래로. 2차를 상대 비교할 때 2차는 저 위에 있습니다. 위쪽에.
그러나 상대 비교할 때는 한 칸씩만 옆으로 밀어주면 돼요. 다시 말해서 2차 그럼 얘 누구 자리로 간다? 헬륨 자리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베릴륨은 어디로 가요? 리튬 자리로 오겠죠. 그럼 붕소는? 베릴륨 자리로 가요. 탄소는? 붕소 자리로 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1차 때는 붕소가 탄소보다 컸잖아요. 2차는요. 2차는 봐요. 베릴륨이 붕소보다 컸지만 2차는요. 베릴륨이 여기 자리로 오기 때문에 붕소가 더 큽니다. 그래서 가끔 이런 문제를 내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5번 붕소하고요. 그냥 4번 베릴륨하고요. 5번 붕소에 이 값을 비교하는 거죠. 잘 보세요. 여러분, 이 1은 베릴륨이 크죠? 이 2는 누가 커야 돼요? 한 가지 옆으로 오니까. 붕소가 큽니다. 그럼 이 1분의 이 2 값은 누가 더 클까요? 붕소가 커요. 이 값은 붕소가 더 크다고요. 왜요? 분모가 작고 분자는 크니까요. 이 1은 붕소가 작은데 이 2는 붕소가 크잖아. 이 값이 크다고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자, 우리한테 시험에 제일 많이 잘 나오는 건 누굴까요? 바로 세트 1이에요. 그래서 또. 자, 제가 여기다가 세트 1을 볼게요. 여기에 자 6번 탄소가 있고 7번 질소, 8번, 9번, 10번 쭉 나옵시다. 11, 12, 13번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그럼 자 6번을 이 정도로 잡고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맞죠? 세트 1이 이거죠. 7번부터 13번까지. 봤어요? 자, 잘 보세요. 질소, 플로린, 그 다음에 나트륨. 이렇게 된다고. 이게 누구라고? 1차 이온 에너지. 됐지? 자, 1차 비교해봐. 상대적 세기. 누가 제일 세냐? 네온이지. 지금 세트 1만 비교하는 거야. 세트 1. 6번 탄소 빼자. 얘가 제일 커. 그 다음 누구냐? 플로린. 그 다음 누구냐? 질소. 그렇지. 그 다음 누구냐? 산소. 오케이. 그 다음 누구냐? 그래,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다음 누굴까? 이거 안 보이겠어. 이거 안 보이겠어. 잘려가지고. 뭐냐. 여기 있었어. 잘리면 그렇지. 자, 번호 지우고 이거 볼게요. 네온. 그 다음에 플로린,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나트륨 이렇게 되겠지? 이 투는 하나씩 옆으로 옮기라고. 그럼 여기가 질소가 오고, 알았어? 여기가 산소가 오고, 여기가 플로린, 여기가 네온, 여기에 나트륨 오는 거야. 여기 마그네슘 오고, 알루미늄 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나씩 옆으로 밀면 돼, 있잖아. 그러면 이 투는 누가 제일 센 거야? 나트륨이 제일 센 거야. 그 다음에 누굴까? 네온이겠지. 피잖아, 네온이잖아. 이 자리에 빨간색 봐봐. 그치? 쓰면 빨간색으로 쓸게. 자, 나트륨, 네온, 그 다음에 산소다. 이 차는. 그 다음에 누구야? 플로린, 질소야. 그리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이렇게.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이 이렇게 시험에 출제해. 그럼 3차 놓고 하면 돼? 하나 더 밀면 돼. 그럼 3차 제일 큰 애는 누굴까? 여기서 마그네슘. 이해 갔어? 한 가지만 미루고.
그때 여기 들어가는 게 뭐야? 3차는 요 자리에 네온 들어오고 요 자리에 콜 들어오고 하나씩 올리니까. 이해 갔지? 그래서 봐. 출제자들이 항상 저 세트 1을 놓고 있잖아요, 얘들아. 저 세트 1에서 이 1분의 이 2가 제일 큰 원소는? 이라고 물어보잖아? 2차가 제일 큰 애가 몇 쪽 원소야? 2차가 갑자기 빵 터지는 애가 1족이잖아. 나트륨 묻는 거야, 나트륨. 그럼 자, 봐봐. 얘가 제일 센 원소는 누굴까? 몇 쪽 묻는 걸까? 그래, 2족 묻는 거라니까? 어? 그래서 이건 마그네슘이야. 이해갔냐? 그럼 2원분의 2투는 마그네슘, 알루미늄 누가 들을까? 2원분의 2투는 알루미늄이 더 크다고. 왜? 1차는 알루미늄이 작은데 2차는 누가 커? 알루미늄이 크잖아. 그럼 2원분의 2투 값은 당연히 다 2원분의 2투.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누가 크냐? 그러면 마그네슘이 알루미늄 작아야 돼. 왜? 2원은 마그네슘이 큰데 분모 크잖아. 2투는 알루미늄이 크니까 당연히 이가 더 큰 거지. 이렇게 묻는다고. 알았어요? 자, 그 얘기가 129쪽까지 있습니다. 129쪽의 문제 잠깐 볼게. 129쪽에 보면 몇 가지 원소의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보자고. 이것만 봐. A, B, C의 1차 이온화를 보니까 다 고만고만하지. 어떤 놈은 만이고 어떤 놈은 100이고 이렇지 않잖아. 거의 496, 730% 고만고만하잖아. 특히 A가 몇 쪽인 것 같아? 496, 그 다음 얼마야? 4000, 4배 이상 커졌지. 이거 1쪽이야. 다음 2투 봐. 738, 1451, 갑자기 7733, 4배 이상 커졌지. 이거 2쪽이야. 알았어? 4배 이상 커진 거 찾을 수 있겠지? 자, 이제 C를 봐. 578, 1817, 2745, 11578. 몇 쪽이야? 13쪽. 3이라고 하지 말고 13쪽. 몇 가지 됐지? 그때 니들이 봐야 될 게 있어. B하고 C하고 봤지? 얘가 같은 죽인가 아닌가 보는 거야. 자, 1차 이온화지가 B가 커, C가 커? 1차. 그럼 이거 같은 죽인 거야. 왜? 같은 죽에서는 2족이 13족보다 컸거든. 뭔 말인지 알겠냐? 만약에 1차를 따졌는데 C가 크잖아? 13족인데 C가 크잖아? 얘 3족이야. 2족이. 그리고 B는 3족이야. 같은 죽이라면 2족이 커야 되는 거야. 맞지? 근데 갑자기 13족이 크네. 그럼 13족이 2족이야. 이해 갔어? 그렇게 보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운 보기다. 넘기다. 자, 1번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전화가 크다면, 알았어? 대체로 이온화 에너지도 크다 이거야. 알았어요? 왜? 핵전화가 세면 전자 도망가게 하는데 드는 에너지가 클 거 아니야. 그리고 왜 대체라는 말을 썼을까? 2족, 13족, 15, 16족의 예외가 있어서 그런 거야. 대체로 이런 말을 쓰는 거야. X, 크다가 답이다. 2번, 같은 주기의 경우에 이온화 에너지는 금속 원소가 비금속 원소보다 작아야죠. 여기서 금속은 1족, 2족, 13족을 금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걔들이 작습니다. 전자 떼내기 쉽죠. 그 다음 3번,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면 양면되기 쉽죠. 당연히. 전자 잃어버리기 쉬운 거고요. 금속성이 크다라고 부릅니다. 차수가 증가할수록, 여러분, 차수가 증가할수록 어때요? 이온화 에너지 커져. 그러니까 증가한다가 정답의 X. 여기서 차수는 같은 원소 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차수가 몇 배 이상 커질 때가 최각전자를 가늠하는 값이라고? 4배. 이해 갑니까? 그래서 갑자기 커지기 전 차수, 그게 족이에요. 알았습니까? 2번, A와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를 있는 데로 써서 B하고 C죠. 이게 같은 주기잖아요. 이해 갔어요? A, B, C가 2주기. 맞아요? D하고 E가 3주기. 맞습니까?
C와 같은 족에 속하는 거 2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봅니다. 요렇게 이어진 애들이 다 몇 족이에요? 18족. 요렇게 이어진 애들이 몇 족이라고? 1족. 이런 겁니다. 같은 족에서는요 원자번호가 커지면 이온의 족이에요. 이해 갔죠? 그래서 여기 예외잖아. 3주기 그대로 가면 3주기 애들이 얘들 둘 다 작아요. 이온에너지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 3주기, 2주기 13주보다 작아요, 여러분. 그런 거 참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 3번. 가장 양이온이 되기 쉬운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애예요. 여기 누굽니까? D죠, D. 걔가 제일 되기 쉽죠, 그래서. 자, 이온화 에너지 크기 1번. 리튬하고 플로린, 리튬이 작죠. 같은 죽인데 플로린이 큽니다. 다음 나트륨하고 칼륨. 나트륨보다 칼륨이 주기가 크잖아요. 나트륨이 더 큽니다. 여러분 이온화되기 크면 이온화되기 어려운 거 알았니? 다음 베릴륨하고 붕소. 이거 예외잖아. 베릴륨이 4번 2조, 붕소가 5번 13조. 그럼 베릴륨 쪽으로 구동을 치세요. 예외니까. 인하고 황 역시 예외예요. 아까 봤죠? 인이 15족, 황이 16족입니다. 번호가 족이잖아, 얘들은. 그러니까 15족, 인이 더 크다. 그것만 조심하라고. 4번, 5번, 7번, 8번, 나란히 12, 13번, 15, 16번. 요 4개만 조심해. 4구역만. 알았죠? 자, 다음은 원소 M과 관련된 두 가지 방식이에요. 우리는 1차를 E1, 2차를 E2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죠? 자,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2화는 2,2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순차적에서는. 이해 갔죠? 처음 순차가 좀 작은 겁니다. 2,2는 잘 봐요. 나트륨이 커요, 마그네슘이 커요. 2,2. 빨간색이 2,2잖아요. 나트륨이 커요, 마그네슘이 커요. 그래요. 그래서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큰 겁니다. 한 칸이 포로 밀면 된다는 거죠. 자, 5번. 원소 X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가 잘 보세요. E1은 578, E2는 1817이에요. E3도 2745. E4가 갑자기 커졌죠. 얘 몇 쪽이다? 그렇죠, 잘했어요. 3쪽 있으면 입을 찢을 뻔했어요. 13쪽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원자과 전자수 쓰라겠죠. 몇이에요? 3이라고 썼죠? 이제 질문입니다.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얼마일까요? 여러분,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려면 전자를 잃어야죠. 몇 개? 3개 잃어야죠. 그러면 뭐지? 3개를 잃어야 되잖아요. 에너지 얼마일까요? 578 더하기 1817 더하기 2745를 다 해줘야 돼요. 전자가 떼는데 578. 2차 순차 에너지가 1817. 하나 더 떼는데 274. 이해 갔습니까? 6번 3주기 원소입니다. A 몇 쪽인가 봐요. A 1쪽이죠. 그죠? 495에서 4560이니까. B는 몇 쪽일까요? 그렇죠. 2쪽입니다. 그래서 A, B는 서로 다른 쪽이에요. 다음 A는 B보다 당연히 양면되기 쉽죠. 왜요? 방금 전에 알려줬죠. A는 496만 있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예요. 하지만 B는요 738 더하기 1451까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적게지는 게 누구예요? A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이온화제가 작은 애들이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1차 이온화제 작은 애들은 그래서 금속성이 좋다는 겁니다.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A는 11번이 되겠죠. 3주기 1주기니까. B는 12번. B가 비활성기체의 전자배치를 갖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738이다. 아니라고요. 738 더하기 1451이에요. 이해 갑니까? 숙제. 넘기십시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적어도 숙제는 조기까지만 137쪽까지만이라도 해오시고
알았습니까? 더 하고 싶은 질문을 하세요. 제가 안 말립니다. 선생님 하지 말랬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중단원 마무리 문제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스킬을 알려주긴 하지만요. 화원은 문제 풀이반을 꼭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들으세요. 문제 풀이가 80이에요. 개념은 20%밖에 안 되고. 문제 풀이반이 뭐예요? 그건 고2들 하거나 저기 한번 화원을 들은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 하는 반이 있어요. 아, 이거 들으면 할 수 있어요? 다 듣고 나서.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왜 그러냐면 화학이라는 게 원래 개념을 위주로 출제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 뭐 형들이나 누구 있으면 물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다 수열 추리, 수리 추리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런 기본 개념에다가 문제 풀 때 보는 거 있죠. 아까 제가 알려준 스킬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2족, 13족 관계 그것도 스킬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거 있습니다. 1차 이온에디, 2차 이온에디 그거 3차까지 막 찾아내는 방법도 스킬이고요. 아까 쌤이 잠깐 알려준 거 있는데 원자 반지름 WX가 고등어가 W가 크대요. 근데 이온 반지름도 W가 크대요. 이러면 이거 같은 주기예요. WX는. 2주기든 3주기가 됐든. 근데 원자 반지름은 W보다 X가 큰데 이온 반지름은 X가 W보다 크다. 이거 어디에요? 주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럼 무조건 이온 반지름 큰 쪽이 2주기. 원자 반지름 큰 쪽이 3주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딱딱 적어놓고 문제 풀 때 팍팍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일반적인 문제가 솔직히 용액의 농도 이런 거 되게 어렵잖아요. 30초 없어야 돼. 30초. 농도 곱하기 곱비 상대값을 막 푸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디 가서 시간을 좀 뺏을 수 있냐면, 소비할 수 있냐면, 양쪽 관계예요. 화학 반응식. 그리고 뒤쪽에 중화 반응, 극쪽. 근데 중화 반응하고 양쪽 관계가 스킬이 제일 많아요. 유형에 따라서 이건 이렇게 보고 저건 저렇게 보고 이렇게 풀고 막. 근데 중화 반응은 약간 스킬을 제가 알려는 줄 거예요. 기본 스킬. 자기께 되는 게 중요하니까. 자, 154쪽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부터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10초. 뭐라고요? 10초에서 20초 사이에 문제가 풀려야 돼요. 3단원은요. 근데 그렇게 푸는데 다 맞아야 돼요. 3단원이 2학기 중간고사 정도 됩니다. 만점 만점. 아무리 어렵게라도 다 맞아야 되는 것이다. 알았니? 그럼 무슨 얘기일까? 보는 눈이 옥석입니다.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요. 뭐 계산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뭐 이온 결합이 이런 걸 잔뜩 써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화학 결합을 배우잖아요. 보세요, 맥락을. 1단원은 우리가 계산하는 거, 화학에서 쓰는 단위체 이런 걸 배웠잖아요. 그럼 2단원은 뭐 배웠을까요? 원소들의 종류, 그것들의 특징 배웠죠. 그럼 3단원은 뭐 하는 곳이야? 물질 찾는 곳이에요, 물질. 물질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런 게 3단원이고요. 4단원은 그 물질들이 어떤 화학 반응을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물질 구분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여러분, 원소와 원소가 만나야 화합물을 만들죠. 또는 원소끼리 만나서 원소도 만들어요. 말 이상해지죠. 왜 그럴까요? 제가 첫 단원에 너희들한테 필기하라고 할 때 원자와 원소하고 물질의 원소 화합물하고 구분하라고 했어요. 원소. 알았습니까? 원자 원소에서 원소는 성분이에요. 알았습니까? 하지만 물질, 순물질의 원소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H는 원자이면서 원소인데 얘가 원소가 되면 H2가 이게 원소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걸 헷갈리지 말라고 호돈소 물질이라고 우리나라 말을 붙였어요. 앞에다 호돈소 물질. 이 호수를 빼요. 원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나 기억해봐요. 물질을 두 개로 나누는데 순물질을 두 개로 나누는데 원소와 화합물로 나눌 때 원소는 대문자 하나 있다. 화합물은 대문자 두 개 이상이다. 기억나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화학 결합을 배운단 말이야. 이게 분자의 세계거든. 화학 결합이 세 종류를 배우는데
분자의 세계이기 때문에 푼다노니 우리는 어떤 특정 결합에 포커스를 맞추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 분자는 우리가 배우는 화학결합 중 하나에 해당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걔들은 왜 배울까요? 걔들이 참 다양한 물질이 존재해요. 그 다양하다는 게 얼마 많지도 않아요. 전체 흐름만 딱 보면 아 얘만 알면 되겠구나 라는 느낌이 와요. 또 하나 화학이 뭐의 학문입니까? 그래서 전자만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아 화학 변화라는 게 전자가 움직이는 거고 화학 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전자의 움직임 때문에 일어나는 결합이구나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단원이 이름이 뭐라고요? 화학 결합과 분자의 세계입니다. 그 전에는요 원자의 세계였죠. 자 우리가 놀아야 될 세계가 분자입니다. 분자. 들어가기 전 미리 인트로를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소가 원자 원소의 원소는 여러분 누구? 성분으로 구분한 겁니다. 성분. 원소 뭐뭐 구분했어요 여러분들? 봐봐. 금속이 있었고 기억나? 비금속이 있었어. 기억나지? 이때 누가 남자야? 그렇지 그렇지. 여자가 누구고? 그렇지. 그러면 이것들이 만날 수 있는 경우수가 있다는 거야. 먼저 이렇게 만나. 만날 수 있잖아. 아까 비유해면 누구나 누구 만난 거야? 남자랑 여자. 그럼 결혼해야지. 싫으면 이혼결합이야. 알았냐? 얘들이 이혼결합이라고. 다시 말하면 얘들이 결합할 수 있는 경우는 이혼이 되는 경우밖에 없어. 봐라. 니들 아니야 유치원 애들 둘이 손 붙잡고 다니는 남녀. 네가 아빠야. 딸 아이 아빠. 근데 어떤 유치원생하고 손 붙잡고 가. 그럼 둘이 결혼하겠대. 그럼 어떡할래? 그러려. 왜? 못할 거 뻔히 아니까. 안 그래? 못할 거 뻔히 알면 지들이 해봤자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데 네 딸이 한 20살 넘어서 왔어. 아빠 나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왜?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 금속과 비금속이 화학결합을 하려면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거든.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들이 세트 1에서 명분을 찾아가. 니네 세트 1, 세트 2가 뭐였냐? 뭐의 배치를 따라간다? 전자의 배치. 그래서 전자가 잃거나 얻은 애들이잖아. 그것들 우리는 다 뭐라 불렀어? 이온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온결합이야. 금속은 무슨 이온 되고? 양이온 되고. 비금속은 음이온이 돼서 뭐를 떼? 전하를 띠지? 그 결합으로 하는 것이 이온결합이다. 그럼 얘들은 물질로 비교해봐. 물질로. 야 남자와 여자가 있으려면 대문자가 몇 개 이상을 줘야 되냐? 2개 이상 100% 하면 돼. 이것만 기억하고 가자. 특히 이 화합물 속에 무슨 원소를 포함한다? 반드시 금속을 포함해. 남자애가 있다고 이 화합물 속에. 남자가 누구냐고? 나탈, 나트륨, 칼륨, 리튬. 20번 우리가 외운 원소 중에 7개가 금속이거든. 리튬, 베릴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칼륨, 칼슘 7개. 1격에서 13조. 알았어? 걔들이 포함되면 무조건 이용돼야 돼. 화합물. 두 번째는 얘들이 만나겠지. 왜 만나냐가 중요해. 안정한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근데 비금속 원소들은 말이다. 외곽에 전자가 4개 이상 되다 보니까 전자를 서로 공유해도 충분히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어. 수소는 심지어 하나만 있으면 돼. 헬륨. 그치?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전자를 공유한다 해가지고 여자애들끼리 공유결합이라고. 근데 이 공유결합이 엄청 세요. 엄청 셉니다. 이 결합이. 알았어요? 남학생들은 어때요? 친한 친구라도 아침에 싸우면 1시간 있다고 화해하죠? 그리고 저 매점 가서 크림빵 위에다 붙여가면 처먹고 있고. 그죠? 여자애들은 어때요? 싸우잖아요? 그치.
왜 그럴까요? 남학생들은 그래도 친구 그래도 많은 걸 공유하지 않죠. 응? 그냥 집에 놀러 와도 게임만 하고 뭐 할 것만 하고 말잖아. 근데 여자애들은 말을 많이 해요. 지들끼리. 그러다 보니까 속에 정말 감추고 싶던 비밀까지 다 털어놓거든요. 모든 걸 공유합니다. 근데 그렇게 개인적인 얘기가 딸의 입에서 흘러나와요. 그럼 끝장이에요. 끝장. 평생 안 봐요. 남자애들은요 많은 걸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걸 용서할 여유가 생겨요. 근데 여자애들은 안 그래요. 근데 여자애들이 만약에 그렇게 사회 나갈 때까지 친구다 그럼 평생 갑니다. 남자애들은 어때요? 죽고 못 살아도 대학교 들어가면 다 까먹어. 옆에 있는 여자애한테 빠져가지고 그죠? 우정 분가는 건 여자애 하나 때문에 끝나요. 항상. 그러면 여러분 이 둘은 안정한 전자 배치를 봐요. 얘들은 스스로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화를 띄어서 결합하는 이온 결합을 하고 얘들은 전자를 서로 공유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데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얘들은.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비금속 원소들은요 얘도 있고요 얘도 있어요. 원소와 화합물이 모두 존재할 수 있어요. 원소 대표적인 누구 있어요? H2, N2, O2 이런 애들. 화합물도 CO2, H2 이런 애들. 그럼 이 공유결합에는 무슨 원소가 없다? 금속 원소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분자라고 합니다. 이런 결합을. 그럼 니들은 이제 분자의 세계라는 거지 여자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배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애들이 분자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경우수 뭐 남았어요? 그럼 누구랑 누구예요? 남자와 남자죠? 이놈들이 신기한 게 있어요. 남자애들은 절대 다른 남자랑 화합물을 안 만듭니다. 금속은요, 자기 자신과 결합해요. 그래서 100% 뭐만 존재한다?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하거든. 얘는 100% 원소만 존재. 아, 이거 들었으면 그만 알겠잖아. 누가 다양하다고? 공유 결합이 다양한 거야. 이온 결합은 화물밖에 없고 금속 결합은 원소밖에 없어. 그래서 금속에다 다른 금속을 섞는다고 하거든. 합금은 화학 결합이 아닌 거야. 그래서 혼합이야, 혼합물. 뭐 청동, 황동 이런 거 다 혼합물입니다. 요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 세 가지를 배우는데 알았니? 내가 이제 던져볼게. 이 중에 화합물이 없는 결합이 어떤 결합이라고? 그래서 금속 결합은 전기 분해를 하지 않아요. 왜? 분해란 대문자 2개 이상의 화합물을 나누어서 화학 변화시켜서 원소로 만드는 건데 얘는 이미 원소이기 때문에 분해가 안 돼. 그래서 전기 분해에서는 금속 결합이 안 나와. 알았니? 화합물은 여기에 있잖아. 여기에 있잖아. 그치? 그 전기 분해는 얘들밖에 안 나와. 알았어?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주변의 물질 중에 니네 소금 알아? 소금? 소금이 화합물 우리 화학식 이름으로 뭐라고 불러? NaCl이지? 그럼 뭐라고 불러? 염화? 나트륨. 그 중에 금속 있어 없어? 누군데? 맞아, 나트륨이 금속이야. 11번. 그럼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라니까? 야, 나중에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야, 금속 있으면 분자 아니다 이런다 나. 안 그러냐? 분자는 공유 결합이고 여자 결합인데 남자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 특히 조심할 거 H. H는 1족이지만 비금속이다. 알았어? 그 비금속조차도 리튬이랑 결합할 수 있다니까. 야, LiH 무슨 결합? Li가 금속인데 수소 무시하는 거야? 수소 여자야. 아무리 양결할 때지만 여자야. 여자애가 남자랑 결합하면 뭐요? 이온 결합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우는 게 문풀이야. 그러니까 막 헷갈리지 않게 그냥 딱 붙여놓고 딱 밀고 가는 거. 그래야 잡아낼 수 있어. 너희 화학을 대부분 애들이 선택을 안 해. 왜 안 하는 줄 아냐? 어려워서. 근데 선택을 해야만 하는 애들이 있어.
S급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 저 위쪽에 있는 대학을 가야 되는 애들이고, 더군다나 니네부터는 이제 대학교에서 그걸 많이 볼 거야, 선택 과목. 뭐 때문에 그러냐? 니네는 이제 통합과학만 보통 보잖아, 정시에서. 그러면 요즘에는 정시 보는 애들은 내신 안 보거든. 내 앞으로 두 개를 다 볼 거야. 내신으로 간, 수시로 가는 애들도 정시를 꼭 봐야 되고, 정시로 가는 애들도 내신의 성적을 반영을 할 거라고. 그럼 정시 보는 애는 누구냐? 2등급 맞은 애들. 내신 2등급 맞은 애들. 정시과에서요? 어? 5등급제에서요? 2등급이면 저 밑에 지원을 못해요. 왜? 1등급이 10%니까. 알았니? 그래서 실제로 의치학 계열의 뭐 인원수 늘어났다고 어쩌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저 2,000명 아닙니다. 저거 500명이나 600명을 줄 거야, 분명히. 인원수는. 거기에서 합의를 볼 겁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이제 의치학을 가는 친구들, 그 다음에 서울대 가는 뭐 스카이, 연대고대 이쪽으로 진학하는 애들, 성균대, 성대 아니면 뭐 이쪽으로 가는 애들이 1등급 때 초반 애들인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게 정시밖에 없거든. 정시를 봐야 되거든. 근데 거기서 내신이 화학이 5등급제다 그러면요 1등급 맞기가 쉬울 것 같죠. 인원수가 적어요. 얘네가 전체 학년에 화학만 선택한 애들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학을 선택한 애들이 왜 선택할까요? 좋은 데 가려고 선택하겠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선택 안 해요. 이제부터 가봐요. 그럼 잘하는 놈들끼리 붙는 거야. 거기서 5등급제예요. 그러면 등급 따기가 진짜 어려울 거야. 딸 때. 그럼 내신에서 딱 성공을 거둔 애들은요 정시가 무조건 나와요. 뭐 정시는 9등급제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화학 통합과학에서 화학 파트 문제들을 또 풀어내야 되잖아. 근데 니네 킬러가 화학에서 나올 겁니다. 100% 통합에 킬러 문항이라고 있어요. 니네가 문항수가 제 생각에는 40문항 정도가 잡힐 것 같아요. 수능에 40문항. 거기서 킬러가 4문항 정도 나올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현재는 물리에서 나올 거다 사람들이 예상 많이 하는데 물리는 어렵게 안 될 거고 화학이나 생명에서 뜰 것 같은데 지학은 어렵게 내면 니는 못 풀어요. 지학 데이터 싸움이니까. 화학 쪽은 어려운 문항이 쌓여 있습니다. 산들이 있어요. 옛날 봤던 거 끄집어 들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지면 스킬을 배우고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쫙 받았을 때 이거 풀 문제, 이건 좀 이따 풀 문제, 이거 뒤에 생각할 문제, 이거부터 시작해요. 문제 풀기. 그래놓고 1번 풀다 2번, 3번 이게 아니라 1번, 2번 잘 풀면 좋죠. 3번 왜 다음에 풀 문제다. 왜 생각해야 되니까. 기세 싸움이야. 기세가 쫙 가야 만점이 나오는 거지. 뭐지? 다시 못 올라와요. 그 명심하세요. 기세는요, 가다 떨어지잖아요. 다시 못 올라와. 이러면 이대로 그냥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 2역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약간 떨어진 기세로 두 번째 문제 풀고, 마지막에 치고 쫙 빠져야 돼. 그래야 1등급이 나올 수 있어.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그쪽반이거든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를 미리 알고 들어가는 친구랑 그냥 이연결하고 외우는 친구랑은 달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물질을. 잘 봐요. 제가 이렇게 화합물을 적었어요. 이게 이음결합이라면 얘가 무조건 금속이어야 돼요. 앞에 있는 애가. 양이야, 음이야. 양입니다. 알았어요? 근데 얘가 금속이 없다? 그럼 이거 무조건 누구예요? 분자예요. 동위결합 물질. 왜 금속결합은 안 될까요? 금속결합은 대문자가 하나거든. 이거 원소죠? 근데 제가 이렇게 쓰면요. 이거 공유결합이에요. 밑에 숫자 붙이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모르면 이러고 있어요. 진짜로.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거는요. 전부의 모든 학생들이 다 맞춰요. 너희들만 빼고. 알았습니까? 이게 금속이다라고 하는 건 다 알아요. 왜? 나트륨 외웠으니까. 근데 니들이 얘를 상형 문자로 보자. 아무것도 안 써있네. 금속이네. 알았습니까? 근데 N2 이제 알겠죠? 공유결합 물질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안 낸다니까?
하나를 M, 하나를 B2. 아, 이거 금속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출제자와 니들 간에 다 아는 약속인데 학교생들 안 해주는 거야. 알았지? 우리는 대문자 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라고 불러. 근데 얘는 금속조라고 부르고 얘는 공유조라고 부르고. 아, 물론 선생님 얘는 이론자가 분자잖아요. 그래서 안 내요 시험에. 화학결합 안 하잖아요. 알았어?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쌤이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라고. 지금 첫 단원에 뭐 나오는 줄 알아요? 154쪽에서 155쪽이 뭐 하나 와봐요. 뭐라고 써 있어요? 전기분해 한다고 헐렁헐렁거리죠? 여러분 전기분해를 하려면 원소 갖고 분해할 거예요? 화합물 가지고 분해할 거예요? 화합물은 누구누구만 있어요? 이온결합과 공유결합만 있잖아요. 그죠? 얘를 화학변화 시킬 거라고. 그럼 누가 관여하겠냐? 전자가 관여한다니까? 이해가냐? 그 전자 관여를 전기로 통하는 거야. 전기로. 왜 실험 왜 해? 화학결합에는 누가 관여한다는 증거? 전자가 관여한다는 증거를 대려고 하는 거야. 알았니?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이 이번에는 사자성어만 딱 외우고 넘어가는 거야. 알았어? 다음 시간에 내가 알려줄 거야. 수마산골, 수가산조, 수폭산호, 수리산이 딱 외우면 끝이야 이게. 이 물의 전기분해야. 알았어? 그거만 알고 전기분해했을 때 어떤 물질이 나오느냐 화학식 뭐 이미 원소기호로 써주더라도 이거 금속, 이거 비금속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는 끝이야.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온결합물과 공유결합을 배우는데 여기서는 서로 원소가 이온이 멀리 떨어졌을 때 어떤 힘이 발휘하고 이런 게 있거든. 제가 왜 남녀 이걸로 얘기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그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을 하죠. 좋아하는 감정만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럼 멀리 떨어지면 어떤 감정이 커요? 그게 보고 싶은 게 더 강하죠. 그걸 인력이라 하죠. 전기적으로. 미워하는 건 반발력이라 하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력이 강해요. 그냥 가까이 붙어 있어요. 맨날 싸우죠? 반발력이 강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 그래요? 밀당한다고 그러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그게 이온결합 원리예요. 딱 보면 이러네? 라고 나와요. 알았어요? 그래서 안정하다 이런 것들 표현, 여기서 쓰는 표현을 니네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쓰는 표현으로 바꿔봐요. 그러면 이해가 훨씬 빠르고 문제를 풀 때도 그것만 눈에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니네화 시키는 거야. 이들의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뭐라고 그러냐? 모든 표현이 객관화되어 있잖아. 그걸 내식으로 끌어들이는 애들이 천재야. 내가 승복하는 사고, 그게 뭐냐? 지각 판단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어? 그 지각 판단을 원래 천부적으로 타고난 거야. 옷 잘 입는 애들 천부적으로 타고난 거야. 아, 개쩌쩌가 안 돼. 자기가 안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면 쟤는 참 수수한데 옷을 참 잘 입는데 이런 애들 있잖아. 자기 얼굴이나 이런 거에 맞게 딱 그거 타고난 거야. 근데 공부를 하는 학문을 하고 뭐를 접하는 뭘 배우는 거에는 그건 센스만 있으면 돼. 그 센스 지각하면 좀 그쪽은 다른 경향이야. 그건 배우는 거. 그걸 키우자고 그랬어. 알았어? 그러면 순삭이 가능하다. 다음 시간에 이온결합